왼쪽에 있는 이제 그 이분은 뭐냐면 이제 굉장히 노이로제 히스테리 막 시달리는 그런 분이세요. 이런 분 빨리 이제 구실고 싶잖아요. 이런 분에 관해서 이제 뭔가 그 상담을 진행한다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바로 이제 프로이드가 제일 좋습니다. 프로이드. 예. 그리고 이 공은 이제 뭡니까? 아, 내가 너무 못나서 열등감 때문에 너무나 좌절하고 있습니다. 열등감? 열등감, 그렇죠. 열등감과 이제 관련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어떤 우리 상담학자는 바로 알프레드 아들러죠. 바로 이제 아들러의 문제의식이죠. 이건 뭐냐면 우리 개인들은 다 이제 뭡니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뭡니까? 10년 전, 30년 전, 100년 전, 수만 년 전에 뭡니까? 살았던 어떤 그 집단이 공유했던 어떤 뭡니까? 그 의식을 우리 어떤 뭡니까? 무의식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것은 우리의 뭡니까?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설명했던 상담학자는 바로 바로 융이죠. 칼 구스타프 융이죠. 그래서 일단 프로이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 사진이 이겁니다. 프로이드가 이제 뭡니까? 아동기 때부터 시작해서 점차 청장년기를 지나서 노년기를 지나서 죽기 10일 전의 모습, 1939년 어떤 그 모습까지 사진을 쭉 한번 촬영을 해본 겁니다. 이런 것들. 촬영해본 건데 이 프로이드는 유명하죠. 프로이드는 원래 이제 정신분석학자가 아닙니다. 원래 오스트리아에서 뭡니까? 의대생이었고요. 잼장한 회부에 능해서 원래 이제 유명한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프랑스로 여행을 갔는데 프랑스에서 최면 심리를 이제 하는 걸 봤는데 거기에 너무 매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매혹이 돼서 프랑스에서 자기 오스트리아로 돌아온 다음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저서 꿈의 어떤 분석이라는 어떤 그 저서가 출간되고 온 유럽을 충격으로 빠뜨렸죠. 완전 프로이드를 갖다가 열렬히 추종하는 프로이드 학파가 1900에서 1910년대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어떤 추종자가 그 유명한 아들러, 에릭슨, 칼 구스타프 융이 열렬한 어떤 추종자였다가 10년대 이후에는 어떤 그 열렬한 어떤 수제자들이 뭡니까? 그 서로서로의 어떤 뭡니까? 그 학문적인 견해로 다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1930년대 비극적인 어떤 일이 발생하죠. 독일의 히틀러가 이제 집권을 해서 유태인을 갖다가 학살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마침 프로이드가 유태인입니다. 프로이드가 유태인이라서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영국으로 이제 뭡니까? 피난을 가는 그런 생애까지입니다. 요걸 좀 아시면 되고요. 보니까 이제 우리 총장님이 프로이드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최고위 때 그 총장님한테 이제 프로이드 얘기 들었던 거랑 이거랑 결합을 해서 아무튼 교수님들 선생님들의 어떤 우영적인 자산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이드 하면 이제 앞으로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프로이드는 뭡니까? 4가지 이론만 알면 된다. 4가지. 벌써 이제 요 슬라이드에 2가지 이론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이거죠. 우리를 갖다 뜯어보면 뭐냐면 우리는 이제 뭐다? 의식. 지금 현재 아동청소년 상담 복사 과정에서 서로 듣고 보고 얘기하고 서로 어떤 느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우리가 의식 상태에 있다는 거고요. 전의식은 뭡니까? 옛날 10년, 20년 전 나의 첫사랑 누구? 나의 어떤 뭐 군대 때 동료? 이름이 기억날까 말까 하다가 굉장히 집중을 하면 의식 상태로 올라갈 수 있는 이 부분을 전의식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태까지 모든 경험은 다 저장이 됩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저장이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무의식인데요. 이 무의식은 전의식과 의식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다? 무의식이 제일 강하다. 무의식은 힘이 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멀쩡한 신사인데 뭔가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이건 무의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보니까 의식, 전의식, 무의식, 빙하의 지형처럼 생겼다 해서 이걸 지형학적 이론이라고 하죠. 첫 번째 이론입니다. 또 두 번째 이론은 이거죠. 자, 프로이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뭐 성적 접촉이라든지 이거에 의해서 본능, 뭔가 스파크가 튀죠. 이건 일종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리비도라고 하죠. 이 리비도가 담겨진 어떤 바로 이 공간 이드라고 합니다. 본능. 근데 이제 뭡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본능에만 따른다면 이제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맞아, 뭐 강도짓 해도 되고, 뭐 살인해도 되고, 이런 어떤 뭡니까? 이런 본능에만 맡기면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서 이 본능과 이 현실을 갖다가 제어하는 에고라는 게 나타나게 되죠. 이 에고. 이 본능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제어를 하고 현실에서 어느 정도 뭡니까? 본능의 어떤 충족을 할 수 있는 기제의 에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드와 에고가 있고 그다음 슈퍼 에고라는 건 뭐냐면 에고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 뭡니까? 도덕적인 수준의 높은 어떤 뭡니까?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제인 슈퍼 에고까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드가 발달한 이겁니다. 현실에서 막 범죄자들 있잖아요. 이영철이라든지 뭐 강호순이라든지 뭔가 이제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격상 이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이제 본능, 이드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얘기하죠. 에고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얍삽하고 계산 빠르고 뭔가 눈치 잘 보면서 잽싸게 이제 뭡니까 자기 거 먹는 사람. 이 사람들은 에고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얘기하죠. 슈퍼에고는 뭡니까? 완전히 이제 샌님이고 뭔가 이제 뭔가 철학자처럼 윤리학자처럼 얘기를 하는데 좀 현실적으로 좀 어리버리해요. 이건 뭔가 성격이 슈퍼에고적인 성격이 강하게 발달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거 이드 에고, 슈퍼 에고를 성격 이론이라고. 이 세 가지 어떤 에너지가 어느 게 더 강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성격이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두 번째가 성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요게 유명한 본능 이론이죠. 본능 이론. 자, 이런 이제 명화들 갖다 설명을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 푸시케라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뭡니까? 이 신이 화살을 쏘면 무조건 사랑에 빠지죠. 사랑의 에로스라고 합니다. 이건 한수 발동이 뭡니까? 당시 1517년이니까 바로크 이전 시대라서 바로크 이전 시대는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같이 뭡니까? 생활을 하는 게 풍경합니다. 바니타스화라고 해가지고요. 죽음은 항상 우리 일상에 있다라는 어떤 뭡니까? 죽음에 대한 어떤 영화 시리즈입니다. 바로 죽음을 뜻하는 거고 이건 뭡니까? 에로스, 생식과 번성을 뜻하는 겁니다. 아마 이제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프로이드에서 어떤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적인 어떤 접촉이라든가 성적인 스파크에서 에너지가 리비도 있잖아요. 그 리비도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프로이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능적인 이 리비도 에너지는 어떻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간다. 하나는 생산적이고 성적이면서 출산하는 이런 어떤 뭡니까? 에로스적인 에너지고 하나는 뭡니까? 이거와 정극단의 반대인 죽음과 공포와 파괴 에너지로 나간다. 그래서 에너지는 우리 쓰기 나름이라는 거죠. 생산적인 데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뭡니까? 파괴적인 데 쓸 수도 있는 게 바로 에너지 이론이라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세 번째 이론이 본능 이론이죠. 특히 이제 요 죽음에 대한 이론을 타나투스라고 합니다. 타나투스.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본능을 갖다 에로스라고 합니다. 에로스와 타나투스라는 어떤 그런 용어 정도만 좀 어느 정도 기억을 해서 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이제 사용하시면 어느 정도 괜찮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맨 마지막에 이제 프로이드의 어떤 발달 이론이죠. 심리성적 발달 이론. 우리의 리비도 에너지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출생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그 시간이 갈수록 에너지가 우리의 신체 어디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열심히 프로이드가 관찰했죠. 구승기 200, 항문 항문, 난근기, 잠재기, 그냥 잠재기에 따라 성기기, 성기기 이런데 특히 좀 이제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알아두셔야 할 부분 특히 항문기하고 난근기죠. 1세 6개월, 이게 18개월에서 3세 사이에 뭡니까? 성 에너지가 항문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거 이제 뭐와 관련이 있다? 바로 뭡니까? 그 배변 훈련이죠. 근데 배변 훈련을 하는데 아무래도 똥을 싸게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안 돼. 너 여기서 똥을 사. 이제 이런 식으로 뭡니까? 처벌과 훈련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갖다 잘 거치면은 이 항문기를 무사히 건드려서 난근기로 가는데 그게 안 된다면 이제 고착이 되고 특히 이 항문기에서 이건 안 돼. 그래서 처벌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아까 성격 구조에서 뭐가 있습니까? 이드 에고, 슈퍼 에고죠. 슈퍼 에고라는 도덕적 판단 기능이 바로 뭡니까? 항문기 시절에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것들. 요거와 결합을 해서 좀 알아놔두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난근기는 바로 이제 뭡니까? 그 성적 에너지가 바로 난근에 있는데요. 요때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3에서 6세. 내가 아들이면 이제 그 이성의 어떤 부모에게 성적 욕망을 느낀다는 어떤 그런 시절이죠. 딸이면 이제 아버지한테. 이성의 부모한테 성적 욕망을 느끼는데 그 자녀도 3세에서 6세 사이에 눈치가 빠릅니다.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처벌을 받게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들이면 아버지 역할 그대로 동의를 합니다. 동일화라는 키워드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시기에서 동일화의 어떤 기제 때문에 남자는 사회적인 어떤 남성의 역할, 여자는 사회적인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난근기의 어떤 그런 어떤 현상이 프로이드가 처음으로 발견했으니까 아닙니다. 얘가 고전 명화를 보면 이제 그리스 로마에 보면 이제 스핑크스, 웨디푸스라고 했는데 웨디푸스 콤플렉스. 웨디푸스가 자기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돼서 나중에 비참한 치료를 받는다는 어떤 그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 신화에도 보듯이 이건 고대로부터 있어 왔던 건데 이걸 프로이드가 그 심리 상담적으로 잘 엮어냅니다.
요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어디 가서 좀 되게 교養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예, 이 정도.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는 끝났고요. 그다음 정신역동 학파의 어떤 그 프로이드의 후계자라 할 수 있는 아들러로 가고 있습니다. 아들러. 이 아들러 여기 이제 이거 프로이드 업계에 위에 있는 아들러입니다. 아들러도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아들러는 원래 어릴 때부터 되게 이제 열등했습니다. 몸도 약했고요. 공부도 하다 보면 이제 좀 뭔가 삑사리 나서 좀 이제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아까 이제 신윤 교수님 얘기했듯이 부모님을 잘 만나고 특히 아버님을 잘 만나서 끝까지 해봐라. 난 널 믿는다. 지지한다. 그런 어떤 격려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아들러가 끝까지 이제 박사학위까지 마침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자가 되고 마침 1900년도에 프로이드 열풍이 온 유럽을 휩싸일 때 프로이드 문화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프로이드 문화생에 들어가게 됐다가 1910년도에 드디어 결별을 하게 됐습니다. 결별을 하게 된 장면이 바로 오른쪽에 이제 그 이미지인 거죠. 왜요? 프로이드는 이렇게 얘기하죠. 6세 이전에 이제 개인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평생을 좌우하는 이게 결정론적 시각이잖아요. 근데 자기 입장을 한번 살펴본 거죠. 아들은 나는 물론 이제 불행하고 좀 잘난 건 없지만 아버지의 보살핌과 지지 덕분에 처음에는 불행했지만 난 그 불행한 걸 이겨내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힘으로 난 이렇게까지 성공을 했는데 아무리 프로이드 선생님이 대단하지만 그 이론을 받아들이면 자기 인생 자체가 붕괴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게 되니까 언론에서 떠드는 거죠. 야 이거 너 난쟁이다 이거. 너 독립해봐야 뭐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아들러가 이렇게 당차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론 이제 프로이드는 거인이 맞다. 하지만 나는 프로이드란 거인의 어깨 위에 앉은 난장에 불과하지만 이 프로이드의 거인 위에 어깨에 이제 앉은 난장이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개인 분석학을 갖다가 만들게 된 거죠. 이런 이제 배경을 아시면은 좀 뭔가 아들러에 대해서 확 이제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들러가 창년한 주제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들러는 어디에 이제 창년을 하냐면 자기의 개인 경험으로 출발합니다. 자기가 못났다. 그게 뭐냐면 유명한 안데르센의 뭡니까? 그 미운 오리 새끼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처음엔 내가 이 집단에서 내가 제일 열등하고 내가 제일 못났고 내가 뭔가 존재감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아들러는 뭐라고 합니까? 나가 열등하다. 내가 열등하다는 것은 결국 내가 뭔가 좀 더 극복을 해야 될 게 있고 내가 극복을 해야 되는 동력은 없는 것이다라고 이론을 갖다 정립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우월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월의 추구가 바로 이제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의 가장 순기능적인 기능을 해서 이 우월의 어떤 추구로서 결국은 자기처럼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월하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의 경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들은 어떻게 다시 돌아가냐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당대 유명한 탁월한 학자가 됐겠지. 나한테 우월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지라고 이제 성찰을 하니까 바로 이렇게 됩니다. 바로 내 아버지라는 바로 타인이 격려와 지지를 해줬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어떤 그 교육 지지 체계는 아들러에 의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임 교수님께서 많이 글을 써보신다면 이번에 아들러 얘기도 좀 집어넣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우월의 추구. 지금 이론 배경, 이론적인 정립할 때 프로이드하고 좀 그런 쪽으로 조금 무의식 정도는 다루려고 하고 그다음에 아들러의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국한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그 학자들마다 이런 어떤 성선설과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그런 쪽을 볼 때 그게 절대로 이렇게 프로이드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렇다고 프로이드를 배척할 수도 없는.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론을 배운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이 필요하시면 다 사용하셔도 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이제 이민수 교수님도 박사과정 지금 공부 중이신데 박사 때 요거 연습 많이 하죠. 어떤 국한되지 말고 넘나들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걸 갖다가 트레이닝 하는데 요게 지금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모의 지지 체제가 같지만 아들러가 대단한 점은 부모를 더 확장을 시켜본 거예요. 내가 결국 부모 중에서 아버지한테 지지를 받았지만 아버지 위에 낯선 타인들의 어떤 공간 그걸 갖다가 크게 한다면 사회잖아요. 그 사회가 만약 나를 지지해준다.
이렇게까지 문제의식이 도달하니까 결국은 사회적 관심이라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것까지 이런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러의 어떤 그 핵심 주제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열등감, 우월의 추구, 사회적 관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자기가 탁월한 이제 그 우월의 추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생활 양식이라는 걸 확립을 해야 돼요. 만약 내가 이제 뭐 학자나 아니면 교수나 아니면 지성인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그래도 책도 좀 읽고 글 쓰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좀 고집을 해야 되잖아. 어찌됐든. 아니면 내가 김연아처럼 빙판 스케이트 뭐 스타가 되고 싶다. 그럼 하루 뭐 최소한 6, 7시간은 빙판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죠. 아들러들. 굉장히 설득력이 대단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아들러가 얼마나 또 대단했냐면 또 가족을 갖다가 연밀하게 뜯어봤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출생순위를 갖다가 연밀하게 뜯어봤습니다. 아들러가. 출생순위 딱 뜯어보니까 내가 이제 첫째가 태어났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귀공자처럼 이제 사랑만 받다가 둘째가 태어나니까 사랑이 이제 이쪽으로 옮겨지잖아요. 박탈당합니다. 박탈당한다는 건 오히려 열등해진다는 거죠.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들은 아동기 때 이렇게 입을 막거나 괴롭힌다거나 뭔가 일을 맞춘다거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뭡니까 성인기가 돼서는 부모님한테 동조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생활 패턴이 바뀐다는 것까지 밝혀냈습니다. 열등감하고 출생순위를 결합해서 재밌죠 아들. 또 둘째는 원래부터 첫째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원래부터 타협하는 기술이 라이프 스타일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첫째가 가지고 본래 눈독을 들이고 성인기 때는 이제 라이벌로서 뭔가 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스타일. 셋째 막내라면은 첫째든 둘째든 라이벌로 생각 안 하고 사랑을 주죠. 부모 사랑을 주고 일면 이기에 빠진다는 겁니다. 사랑의 바다에 빠지는데 그렇게 하다가 점차 나는 사랑만 받고 뭔가 내가 능력이 없는 존재가 아닐까라고 딱 생각이 들죠. 이게 열등감이죠.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중에 성인기가 돼서는 셋째도 뭔가 능력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재밌죠. 이게 아들러 이런 거죠. 출생순위. 특히 아들러가 또 우리 아동 청소년과 관련해서 이런 어떤 이론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아들러도 프로이드 학파의 후계자입니다. 영향을 받은 후계자입니다. 6세 이전의 어떤 경험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견해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프로이드가 얘기한 6세 이전을 아동기로 이제 딱 국한한다면 아동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기는 중요하고 아동기는 연약하면서 상처받기 쉽고 결국은 열등감이 형성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아동에게 교육이 필요하다. 그 교육은 무엇을 지향해야 됩니까?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우월의 지향이 되는 교육이야말로 참단 교육이라고 갈등하죠. 그럼 이런 구성이 제법 정교합니다. 아들러. 설명이 대단합니다. 여긴 가족, 그 다음에 여기 학교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이론을 한번 구성해보셔도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들러가 이제 뭐냐면 이제 아동의 열등감 극복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학습,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수평적인 학습, 민주적인 학습의 어떤 대가로서 아들러가 손꼽힌 이유도 여기에 이렇게까지 다 이제 한의가 연결이 되죠. 또 아들러에 대해서 이 배경을 알면 좋습니다. 아들러를 알기 위한 가장 최고의 책이 왼쪽 책입니다. 이게 독일어로 이제 멘싱 칸토니스라고 부르는데 인간 이해입니다. 이게 2007년도에 이제 미능사에서 이제 번역돼서 이제 나왔는데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 이해를 보면 또 아들러의 대단함이 나옵니다. 어떻게 대단함이 나오냐면 이제는 가족이나 어떤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모든 인간들의 유형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열등감, 그러니까 우월의 추구, 라이프 스타일, 사회적 관심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다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 평소에는 이제 실력이 있었는데 시험 직전에는 항상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 뭐 여성 혐오증 가진 사람, 여러 가지 기묘한 인간들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이 가진 키워드를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작인 인간의 이해가 나오고요. 특히 인간의 이해는 또 어디서 나오냐면 이 아들러의 명칭이 뭐냐면 강연의 황제입니다. 상담가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상담가 교수 중에 강의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전 지구에서 강의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알프레드 아들러인데 또 아들러는 또 뭡니까? 죽기 직전까지 하루 전까지 강의를 하다가 죽은 사람. 특히 이제 아들러의 책은 바로 아들러의 그 강의의 삶입니다.
강의를 해서 자기가 강의했던 걸 옥치를 한다거나 다시 재해석을 해서 다 이제 책을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학자인 그 아브라함 마슬로우 있잖아요. 그 욕구 단계 얘기한 사람. 마슬로우가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현대의 어떤 상담 심리학자 중에서 가장 최고는 나는 이 사람 아들러라고 생각을 한다. 딴 학자들에 비해서 아들러는 점차 내가 보면 볼수록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한 이론을 다 구축해낸다. 그의 대단함에 경의를 표. 이렇게까지 이제 마슬로우가 이 아들러에 대해서 경탄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